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결국 그 대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. 어떤 조직이든. 이게 뭐 애들이 문제라기보다 내가 문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. 왜 대표가 되면은 아쉬운 소리 하기가 힘들까? 근데 왜냐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. 뭐 하다 보면 당연히 급여도 많이 주고 싶고 일도 많이 안 시키고 싶고 좀 더 성장시키는 일을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. 그럼 이제 마음속에 이게 조금씩 미안함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소리, 죽는 소리, 뭔가 갈구는 소리를 잘 못하는 거야. 나 너무 극공감 가는 얘기야. 내 동생들한테 많이 권장하는 게 밤새서 무언가의 고민을 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함축적으로 밀도 있게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본 경험이 있느냐. 그러니까 막 줄담배 막 한 10대씩 펴가면서 계속 뭔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준비하는 이 경험치가 생각보다 다들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근데 이게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서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잘 되려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나보다 성장 있는 사람들 옆으로 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. 이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저는 좀 향상심이 좀 컸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내 현재의 내보다 너무 위에를 바라보니까 장사를 할 때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고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유통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크고 규모 있고 복합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갈증이 컸던 것 같아. 항상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원보다 좀 필요한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워. 그지, 그게 핵심 아니야. 응. 계속 고통스러워야 정상 아닌가? 계속 고통스러워야 정상 아닌가? 치열한 삶을 계속 뭐 수십 년 동안 사신 분이잖아.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를 내. 그리고 실제로 그 건설업계나 이런 데 보면은 애초에 일 말고 관심 없는 그런 회장님들이 많아요. 막 보면 밥도 국밥만 먹고 왜 이러고 좀 더 맛있는 거 안 드시고 이러면은 시간 없다 빨리 먹자.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한테 배운 거죠. 제가 왜 삼각김밥 좋아하잖아요. 그게 왜 좋아하냐면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. 그 비싼 걸 먹는 것보다 내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다른 게 없다고.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밥을 먹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삼각김밥을 먹으면 돈을 아낀 것보다 시간을 아꼈다라는 생각에 엄청 기분이 좋거든. 사실 옛날에 나 그랬어. 그러니까 너랑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는 그 맛있는 게 아니라 빨리 먹어야 되는 개념이 상당히 강력했다고. 그냥 우리 예전에 이제 일할 때 보면 거의 밥을 마신다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일할 때 보면은 그 배부른 게 싫었잖아요. 우리 뛰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퇴화했다라는 거예요. 옛날에 정말 일을 쏟아붓던 시절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몸에 이런 컨디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배부른 상태를 견제하고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우리가 대단한 일 할 때도 아니야. 그냥 음식점에서 근무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배가 부른 게 싫고 빨리 먹어야 되고 밥을 진짜 3분 만에 마셔버리는 막 이런 식으로 형태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성장하고 더 괜찮은 포지션에 와 있다 보니 예전에 그 방식의 이제 헝그리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.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. 헝그리. 이거 얘기 좀 더 해볼까요? 왜 그렇지? 난 지금도 그래서 난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도 난 지금도 비빔밥을 먹고. 왜냐면 그러니까 이걸 빨리 먹는 거에 대한 그 엄청 그 만족감이 있어. 뭐 심지어 거기다 건강한 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맛보다는 좀 더 그런 가치가 더 좋은 것 같거든. 몰두하고 싶었던 거지. 그러니까 이 정말 내 모든 거를 시간 및 노력 및 방식 및 모든 게 한 곳으로 쏟아 부어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만족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느낀 거지. 이건 뭐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. 누가 밥 빨리 먹으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던 건데 이거는 우리 PD님도 이런 경험 많잖아요. 제가 옛날에 봤는데 이게 약간 너무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인가요?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먹는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랑 저녁 자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또 되게 맛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자기 할 거 다 하고 잘 되는 케이스는 없잖아요. 근데 이게 어렵다고 직원들이나 동생들한테 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면 왠지 원가를 아끼라는 혹은 되게 야박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옛날에는 야 개새끼들아 나오라고 시켜서 밥을 먹냐 야다 테이블 접어 씨발 김밥 먹어. 김밥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동안 씻고 나오는 거지요. 맞아.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거를 내가 예전에는
좀 강압적인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. 애들이 스스로의 기회를 나는 스스로가 박탈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요새 애들 자주 쓰던데 뭐 각을 잰다 뭐 이런 각을 너무 잘 재서 기회를 박탈당 스스로가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해. 될 것만 한다.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만 뭐 누군가 또 반박을 하겠지만 그렇게 각을 잘 재는 애들이 정말로 우리가 몇 년 뒤를 추적해봤을 때 정말 그 친구가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어떤 뭐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해봤을 때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느낀다. 확신한다. 그게 내 주변에서는 아직 그거를 증명해 보인 후배나 동생은 없다. 힘들지. 어려운 부분이지 뭐.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. 이게 형님이랑 내랑 오늘 사실 그 동생들이나 애들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. 근데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평소 생각이나 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꽉 있으니까 뭐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애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특히 지금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엄청 잘하기 때문에 왜 잘하냐 봤더니 지휘를 하니까 잘하더라. 이게 왜 보면은 형님도 최근에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외식업이 요즘 그런 게 있어. 이게 어떻게 당길라는 모르겠는데 IT 업계에 있거나 뭐 엄청 그 뭔가를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 직원 채용을 할 때 본인들끼리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친구 똑똑해요? 뭐 이제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.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센스 있냐 뭐 이 정도는 얘기해본 적이 있지만 똑똑한지의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사람을 뽑아본 적이 있나? 그 언어로는 가늠해 본 적이 없어. 나도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. 똑똑하냐.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유통 쪽 가가지고 일하는 것도 보고 그 똑똑한 사람을 왜 뽑냐는지 보니까 사실 외식업은 일이 익히는데 어렵지가. 그러니까 사실 의지랑 마인드, 태도 이런 게 중요한 일인데 그 직무 능력이 많이 쌓여야 되는 일들은 사실 이 일을 가리키는 데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 월급을 더 주는 거야. 한 달 만에 익히는 사람과 석 달 만에 익히는 사람은 그 효율 자체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외식업은 고부가 가치가 안 나오는구나. 아는 사람은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한대요. 이게 나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. 형님이랑 얘기하면 칠하는 애들 얘기를 해. 그러니까 이게 형님 머릿속에 그게 많다는 거. 애들 생각 안 해야 돼요. 그냥 형님 갈 길 가면 애들은 쫓아와. 그리고 만약에 그 간극이 생기잖아? 그럼 그 간극을 메워줄 인원이 또 있어. 전문 인원이.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의 능력을 형님이 못 올린 게 그 애들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아니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 애들한테. 그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뭐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걔들도 고통스러워.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알아서 올라오려고 해야지. 왜냐면 형님이 걔들을 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.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그냥 형님의 욕심인 거지. 다 그 모양대로 쓰임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인류애가 있고 진심이면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하는 거지. 형님의 의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.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가 이게 어설픈 그런 뭐라 하지? 착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. 그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. 아까 얘기했잖아. 내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야 되고 거기 플러스 내 주변 사람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동시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뭔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뭐였죠 질문이? 모르겠어요. 근데 보면 나도 그 과거에 뭔가 좀 잘 안 되던 가게나 잘 안 되던 시기에 보면 애들한테 항상 미안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미안함이 베이스로 되니까 뭘 자꾸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직 전체로 보면 계속 안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. 산으로 가는 게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개떡 같아도 그 노동을 차라리 착취하는 구조를 되더라도 이게 어쨌든 선순환 궤도에 올려놓고 잘 되는 걸 차라리 내가 이 친구들한테 더 해줘야 되는. 국가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서는 몰라 그게 가능할지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외식업은 효율인 것 같거든. 효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
그 효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관리자나 이제 대표가 잘 캐치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고. 다른 시대에 산 것도 사실이긴 하죠. 또 근데 그 시기에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랬을까요? 우리 주변이 그랬던 걸 수도 있죠. 보면 진짜 서비스 퀄리티가 높은 집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알바생들이 연애를 졸라 해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노동 강도나 이거를 올리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 좋은 걸 또 줘야 된다는 거예요. 보면 에버랜드도 그렇고 아웃백도 그렇고 연애 엄청 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엄청 노동 강도가 높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떤 다른 베네핏으로 걔들이 좀 보상받아야 이 조직이 굴러가는 게 아니냐. 근데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문화적으로 뭔가 이게 그 좋은 것들을 조금 갖춰줘야. 그러니까 이게 텐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점잖하게 해가지고는 그 이게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아. 엄청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어떤 구조 안에서 뭐 돈으로 그거를 이렇게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? 어때요? 나도 병이지. 근데 뭐 그 외식업 우리 뭐 가게 매장에 대한 매출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제 애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. 네, 예전에 그런 적 있어. 대구에서 형이 그 직원들이 뭔가 이제 타성에 젖은 거죠. 이제 매너리즘이 온 거지. 이제 대구에서 한 6개월,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부산이건 대구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열정이 꽉 있는데 이제 서비스가 루틴화 되면서 이제 애들도 타성에 젖는 거지. 그러니까 막 애들이 집에 와서 맨날 게임하고 숙소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 보니까 형님 답답했나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과제처럼 해가지고 자 지금 이런 새로운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레퍼런스나 좋은 이런 것들을 한번 각자 찾아서 보고해봐야 했는데 정말 무슨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그 동아리 수준이지. 이거에 대해서 이 형이 엄청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. 데미지를 먹었겠고. 근데 내 생각해봐도 그거 못해. 이미 타성에 들어간 사람들, 그러니까 약간 최근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. 우울증을 의지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프면 자세를 바로 앉든 병원을 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 막 나 우울하면 안 돼 이런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왜 보면 그때 딱 그런 느낌이야. 우리도 이제 방법을 몰랐던 거지. 사실 타성에 젖으면 그게 환경적으로 극복이 되던가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. 그죠.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. 아니 어렸을 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69가 이제 뭐 슬럼프 기간 뭐 3개월, 6개월, 9개월을 얘기하는데 나도 그랬던 시기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계기를 모르겠는데 이게 나는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게 뭐 이렇게 되게 멋있는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했던 건 아닌데 어느 시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내가 369가 오는 거를 극복하는 게 내 실력이다라고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았어. 그냥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거를 생기면은 내 스스로 이걸 내가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거든.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빨리 극복해야 되지가 초점이 생겼던 그 시기가 있어. 그 나이가 한 20대 후반, 중후반이었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미 그거를 겪은 애들한테 너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해서 이거가 될 상황은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가. 이게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바꿔. 이미 그 정도의 레벨의 그레이드를 뛰어넘은 애들은 이 상황을 겪지 안 겪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겪었다가 또 성장을 하려나?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또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. 그러니까 한때는 내가 모든 걸 통제했잖아. 우리 애들 뭐 핸드폰 게임을 한다 뭐 혹은 영화를 보는 것조차도 내가 다 통제를 했었으니까 일만 해. 네. 근데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는 조직이 일은 잘해. 근데 그 생각이 또 중간에 바뀌긴 했어. 뭔가 이 새로운 환경과. 근데 그게 나한텐 좋아.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걸 거부했지만 어쨌든 애가 생기고 뭔가 애를 데리고 새로운 공간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공간에 가고 뭐 신혼여행으로 해외를 나가보고 난 이제 너무나 이게 좋은 거지.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너무 갇혀져만 있는 게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이런 변화들이나 뭔가 내가 예기치 못한 공간과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거를 또 좋게 느끼면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나쁘지 않아 그래 이런 것도 보는 거 좋아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의미로 또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지.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고 야 진짜 뭐하냐 그러면 뭐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이딴 얘기를 하니까
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싶은 거지.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. 잘된 가게 혹은 잘된 브랜드, 잘된 이거 딱 보면 사실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. 근데 나도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 디테일이 진짜 조금씩 다른 것보다 조금씩 다 좋은 것 같아. 이게 압력인 것 같아요. 막 이게 그 구멍이 이렇게 넓은 뭐 예를 들어 뭐 구멍이 넓은 이런 무슨 튜브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걸 꽉 누르는데 이 구멍이 좁으면 이게 더 나오는 힘이 강할 거 아니야. 이 누르는 힘이 세면 또 강할 거. 근데 이 차이인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 관리는 이 구멍을 이렇게 좀 좁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호수 이렇게 눌려가지고 쭉 멀리 가게 하잖아요. 그 물이 나오는 양도 있고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관계가 그 성과와 어떤 뭐 관리와 뭐 사람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연관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는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그 이유를 못 찾으면 내가 안목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과오들,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야. 타성에 젖는 거나 뭐 이 여러 가지들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닌가. 니들 조만간 정말 잘 나갈 거야. 정말 벤츠 타고 룸사롱 안방 들어들 거야. 정말이야. 그때도 지금 짱깨 먹던 시절, 컵라면 먹던 시절, 우리 산에서 뱀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그런 시절 절대 잊어서는 절대 안 돼. 절대 잊어서는 안 돼. 내가 모든 걸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돼. 내가 늘 강조하지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지 않아. 햇빛!